안녕하세요. 김성순 TV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 시리즈 6번째는 국경 보호를 위한 하북성 제방 터뜨리기 편입니다.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공 당국은 무려 140년 만에 폭우가 국경 천진 하북성에 쏟아졌다고 허풍을 떨 정도로 심각한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공에서는 1951년부터 기상관측이 시작되었죠. 정상적인 국가의 상식적인 표현이라면 1951년 기상관측 이래 첫 대규모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72년 만의 대폭우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140년 만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국경은 예로부터 비가 잘 오지 않는 물 부족 지역이거든요.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중공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전선동에 능한 중공이 이렇게 140년 만이라거나 이런 설레발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도인 북경과 함께 시진핑이 무려 우리 돈 400조 원을 들여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는 슝안 신도시를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평양 보호하기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수나 장마 시즌에 중공의 대도시 보호하기는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폭우나 장마가 심한 중국의 중남부 지역에서는 장강 중류와 하류에 있는 대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농촌 도시들이 매년 대거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죠? 자,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장강 중류와 하류 지역에 있는 대도시로 거센 물살이 밀어닥칠 것 같으면 미리 그 전에 댐의 수문과 저수지의 제방을 그것도 새벽에 몰래 터뜨려서 물을 방류하여 대도시를 방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농촌 도시나 중소도시들의 주민들은 한밤중에 밀어닥친 거센 물살에 희생되고 농경지와 도시 전체가 호수로 변하여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이죠. 장강의 중하류나 주변에 있는 우한, 정저우, 허페이, 난징 등과 가장 하류에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중남부와 남부도시, 남부 농민들과 중소도시 주민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인재에 시달려 하는데요. 새벽에 몰래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배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북경도 140년 만의 폭우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북경과 하북성의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번에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의 서쪽, 서북쪽, 북쪽, 동북쪽 이쪽 지역은 높은 산지죠. 만리장성에 있는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북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말대로 140년 만에 온 대형 집중호우로 엄청난 물이 북경과 특히 시진핑이 공을 들이고 있는 슝안 신도시로 쏟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다 평지니까요. 중공 당국은 북경과 슝안 신도시로 향하는 물길을 막았고요. 그리고 그 제방을 터뜨려서 하북성의 바오딩시, 조저우시, 마저우시 이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거죠. 자, 이런 사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인터넷에 각종 증언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이미 8월 1일 이 방송을 10편으로 시리즈를 할 때 6편에 이걸 방송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중국인들을 분노하게 한 건요. 바로 중공의 고위 당국자의 실언 때문입니다. 하북성 최고 책임자인 리위에펑 당서기는요. 8월 1일 조저우시의 공산당 위챗 공식 계정에서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의 첫 번째 임무는 수도 북경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은 이 역할을 결연하게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리위에펑 하북성 당서기는 노골적으로 시진핑의 아부하는 소리도 또 참가를 했는데요. 하북성에서 홍수 통제의 최우선 순위 지역은 신도시 슝안 신구라고 한 겁니다. 시진핑이 야심차게 자신의 업적으로 시작한 슝안 신도시는
북경의 수도 기능을 옮겨가겠다며 북경 남서쪽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하북성 지역에 말 그대로 허허벌판의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중국의 천년대계, 위대한 시진핑의 천년대계, 이렇게 선전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로 딱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슝안신구와 새로 지은 북경 다신국제공항이라든지 북경의 서북쪽에 있는 먼터거우구나 광산구 지역에 물이 잠기기 시작한 상태에서 니웨펑은 이미 북경과 슝안 신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북성 공산당 당직자와 하북성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긴급명령을 해두었고 시진핑에게 충성한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기 위해 어이없게도 공식 하북성의 위챗 계정에 정식으로 스스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니웨펑 당서기는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이 발언이 웨이보에 알려지면서 이틀 만인 8월 3일에는 조회수가 8천만 회를 넘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지금은 당연히 1억 이상 넘어갔겠죠. 원하던 대로 시진핑에게는 충성맹세가 전달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둔한 이 딸랑딸랑이라고 그러죠. 이 예스맨들의 헛발질에는 후유증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런 줄 알면서도 사실은 중공 당국이나 중국 정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인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던 주민들이 니웨펑 당서기의 발언을 근거로 특히 하북성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 중에 하나인 바조시에서 먼저 홍수 방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저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잠겼는데 거기는 아직 물이 안 빠져서 오늘이 8월 7일인데 8월 8일, 9일 돼야 물이 빠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조시에서도 아마도 시위가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조시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공 당국이 가장 빨리 하는 일은 뭘까요? 일단은 극심한 피해 현장을 가림막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시위를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경찰과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바조시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제방 고의 방류 시위 소식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인터넷에서 지워지고 있고요. 이러니까 인민들은 다시 올리고 또 올리면 또 지우는 인터넷 업로드와 소위 삭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리스크의 한 단면이 바로 5호 태풍 독수리의 집중호우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민들은 오로지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하북성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내동댕이 치는 이 한심한 이런 중공 당국자와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70여 년 동안 당해왔던 공산당의 선전선동과 집단 부패에 대해서 이제는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중국 인민들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조금씩 저항의 불길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채널에서 지난 4년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듯이요. 중국 인민들의 시위 형태가 점차 개별 방어형 일종의 꾸러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개별 방어형 꾸러적 형태에서 지금은 슬슬 집단 조직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런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아직은 공격형으로까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 리스크로 종합되는 중공의 체제 모순에 대한 중국 사회 불만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위는 어찌 보면 시진핑 사진까지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이런 조직형 정도까지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격형으로 좀 바뀌어야 뭔가 바뀔 텐데요. 그렇지만 언제나 시한폭탄이 되어 다시 언제 어디서 천안문 사태나 작년에 백지 시위처럼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 뇌관이 어딜까? 이걸 지금 저도 중국 사회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뇌관은 바로
실업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나 지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생존 위기에서 인민들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제위기와 생존위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향후 방송을 예고합니다. 독수리 시리즈 지금 6편까지 봤는데요. 8월 1일부터 이제 7편은 북경 홍수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총정리해보고요. 8편은 가장 피해가 큰 하북성의 저저우시, 지금도 잠겨있는 저저우시를 집중 정리하고요. 9편은 하북성의 기타 지역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편은 독수리 태풍이 복권섬에서부터 그냥 쭉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산동성, 저장성 계속 이렇게 피해를 주고 북경, 천진, 하북성을 거쳐서 지금은 흑룡광성을 지나서 길림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은 독수리 태풍이 흑룡광성과 길림성을 강타한 이걸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